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업무 자동화에서 실무 업무 강화로 교체 노트북 분석 자동 발송을 하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실제 과거에 이제 유사한 사례를 경험으로 제가 한번 구성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예시로서 조금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용 라이브러리는 Gmail 앱이고요. 뭐 사용 문법은 이제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if은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문을 필터링을 할 때 if문을 많이 쓰고 for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엑셀이라 불리는 이제 구글에서 엑셀이라 불리는 스프레드시트에서 우리가 행별로 이제 조건을 찾기 전에 이렇게 반복문을 할 때 우리가 for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const와 let은 우리가 상수선언이죠.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건 변수 선언을 할 때 이게 보통 많이 쓰이고요. 뭐 for도 쓰이지만 우리가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const와 let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자,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이걸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교체자 수, 교체 안함수 해가지고 뭐 삼성 노트북 뭐 5개, LG 노트북 5개, HP 2개, 뭐 레노버 2개, 5개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단가를 넣은 거죠. 그래서 단가가 곱해진 게 전체 이제 금액으로 돼서 이 금액을 합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총 얼마죠?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9천만 원, 3천만 원, 그럼 이제 1억 2천만 원, 1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 했을 때 여기에 2억 8천만 원의 금액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를 도대체 어떤 케이스에 발송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순히 여기에 교체 노트북이라는 의미를 이제 예시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팀이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노트북을 만약에 구매를 한대요. IT 노트북을 한다. IT에서 노트북을 구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임직원들의 노트북이 이제 한번 구매를 하면 퇴사할 때까지 쭉 쓰면 가장 좋을 텐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요즘에 뭐 AI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 워낙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의 노트북이 성능이 호환이 안 되고 성능을 뒷받침 못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속된 말로 우리가 윈도우 10도 이제 2025년 10월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나 이런 게 이제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 즉 운영 체제도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PC나 노트북도 이제 PC도 이제 노트북이죠. 요즘에는 대부분 뭐 데스크탑은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PC 자체도 이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뭐 여러 케이스거든요. 특히나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구매를 할 때 저는 삼성 노트북을 쓰고 싶어요. 저는 뭐 LG 그램을 쓰고 싶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레노버의 X1 카본을 쓰고 싶어요. 저는 HP 뭐를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만약에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구매 담당자가 직접 여기 뭐 예를 들면 이제 템플릿 포맷으로 하나 두고 여기에 이제 엑셀로 이제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뭐 마케팅 팀 누구는 뭐 홍길동 씨는 뭐 이렇게 삼성 노트북을 구매 의사 구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았으면은 이거를 한 번에 이제 내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이메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메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왜?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군가에게 보고를 할 때나 이게 이제 철저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무 입장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황 파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주기적인 합산 데이터를 항상 보고 싶어 해요. 이걸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 엑셀 시트를 들어가는 것 자체도 엑셀 시트라는 게 여기 이제 구글에서는 스프레드 시트를 의미합니다. 스프레드 시트를 들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버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한번 자동화해서 메일로 발송하는 거를 딱 구현을 해 놓으면 이거를 스케줄을 걸어 가지고 여러분 뭐 메일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메일을 발송하게끔 한다거나,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 나한테 자동으로 발송되게끔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이전 사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IT에서도 이렇게 구매하는 이런 노트북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절차가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구매하면서 구매 담당을 했던 제 아는 분이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 한번 좀 조금 내용은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내용은 좀 바꿨는데 그거에 맞게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뭐 내용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사례가 있는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이제 정보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좀 참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엑셀, 즉 스프레드 시트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가상의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이제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자동화 발송 로직을 구현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앱스 스크립트를 해서 자동화 발송 로직을 구현하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는 걸로 제가 목표를 잡고 이번 시간에 한번 끝까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이제 바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한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먼저 접속을 할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를 접속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따라오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제 영상을 처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사실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회원가입 이제 구글이죠. 구글 회원가입만 하면 이제 뭐 drive.google.com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F5를 눌러서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처음에 구글 드라이브를 딱 들어왔을 때 화면인 거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뭘 만드냐, 신규를 눌러서 여기서 스프레드시트와 더보기 여기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제가 쓸 수 있는데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쓰겠습니다. 왜?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크게 구글 앱스 스크립트 자체는 처음에 구글 스프레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프레드 시트에서 여기서 앱스 스크립트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앱스 스크립트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떤 엑셀을 만들고 스프레드 여기 안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 안에 있는 앱스 스크립트를 해서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얼라인이 되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앱스 스크립트는 그냥 하나의 앱스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뭐냐?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우리의 셀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이 바인딩형 된 앱스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거고요. 이 앱스 스크립트, 독립형 앱스 스크립트는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구현을 할 때 처음에 파일의 고유한 아이디가 있습니다. 파일 아이디라고.
이 파일 아이디 자체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식을 시킨 이후에 밑에서 어떠한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값 자체를 그대로 불러오기에는 이게 훨씬 더 편리한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프레드시트에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편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스프레드시트를 누르면 여기까지 보이시죠?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걸 만드냐면요. 일단 노트북 구매 정리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노트북 구매 정리라고 해서 여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부서하고 여기에는 또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 예시를 그냥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름이라고 할까요?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이제 여기에 구매 여부를 물어보는데 구매 여부는 구매 여부라고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분석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표를 일단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로 데이터를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노트 구매 모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매 이제 부서 자체는 우리가 뭐 영업팀, 마케팅,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IT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가 있을 수 있고,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영업 자체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오토코더 1, 오토코더 2, 오토코더 3, 오토코더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넣어 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구매 여부는 여기 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일단 처음에 구매 해서 제가 일단 삼성, LG, HP, 레노버로 일단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20개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한 20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영업이랑 마케팅을 많이 바꿔요. PC를 많이 외근도 많고 해가지고 많이 바꾸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오토코더 1에서 여기서 쭉 내려줄게요. 그럼 18까지 나오는데 조금 두 개 더 해볼까요? 오토코더 20까지 해서 영업 마케팅 이렇게 구매 삼성 LG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매 안함도 한번 적절히 좀 넣어줄 필요는 있어요. 구매 안함은 넣어줄 필요가 있는데 구매 여기보다는 교체 여부가 맞겠다. 왜냐하면 교체를 내가 교체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체 안함을 한 2개만 넣어볼까요? 2개 아까 좀 보여드렸던 거. 그럼 여기에 교체 안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교체 안함, 교체 여기도 한 교체 안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없다고 하고요. 삼성 지금 LG께 빠졌는데 교체면은 삼성 걸 한번 교체 안함으로 할게요. 삼성 걸.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삼성께 빠지고 이렇게 교체 안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구매 모델이 없으니까. 그럼 비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넣고 오토코더 이름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구매 모델에 맞춰서 금액만 산정을 하는 부분만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일단 로 모델은 일단 들어갔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시트 자체도 한번 바꿔볼까요? 노트북 교체 시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사실상은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앱스 스크립트를 이제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에
앱스 스크립트를 누를 겁니다. 그쵸? 뭐 여기까지 이제 특이사항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여기에 뭐 이제 앱스 노트북 구매 자동 발송으로 제가 이름을 바꿀 거고요. 저장을 일단 해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갈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한 게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일단 이 기본 표준이 되는 이제 예시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한번 메일을 발송을 해보는 과정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마저 이제 메일까지 발송을 하고 집계표에 대한 메일까지 발송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